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구대 시의회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입장을 밝혔네요.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자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제정해 집행부인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을 확실히 견제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겠다는 포교를 밝혔습니다. 네네. 또 의회가 재개정한 조례가 시민의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개편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입법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부산시가 또 이제 지난달에 행정 개편을 했습니다. 원래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실국도 약간 조정했고 여기에 맞게 상임위를 좀 변경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한 차례 보류된 운영위원회를 법제운영위원회로 좀 바꾸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자치 조직권하고 예산 네. 편성권 자체는 현재 의회에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거의 의회에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나마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일부 부여되었습니다. 그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전문 인력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좌관과 같은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지방의회의 겸직 제도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산시는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전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예. 전면 개정돼. 전면 개정됐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지방의 사무니까 지방 의원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이 인사권을 행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면 네.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임명권을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순환보직 형식. 지금도 다른 뭐 부산시가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파견 나와서 뭐 일하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사실은 지방의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저분들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권, 감사권 등이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네네. 지금 이제 일부 넘어왔다고 하지만 인사권도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예산 편성권을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의회가 예. 써야 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편성하고 시민은 물론 시의회가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에 또 규정이 돼 있냐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항목 외에는 의회 경비를 편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의회 자체에서. 예, 그래서 여러 법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인사권과 예산 편성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기 힘들다. 그래서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뭐 지금만 있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시의원도 아니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편성하자. 이거 다 얘기하려면 자치단체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내고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이거 해줄 테니까 저거 해주고 이렇게 약간. 특히나 이제 시의회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1인 1 보좌관제. 예.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이 1인 1 보좌관제는 이제 강력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네네.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지방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시에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방의회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 등이 지방의회 권한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네. 그래야지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1인 1보좌관 제도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이긴 하나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전제 조건들이 좀 성립이 돼야지 저희 뭐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저는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전제 조건. 예, 예.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아직 유보적으로 보고 이런 경향이 있는 예, 겁니까? 아직 유보적이란 건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보시면요. 네. 예.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아, 현재. 예, 그리고 네.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도 보면 뭐 탈당하고 그랬거든요. 무소속도 있어요. 다 공천 받으려고. 예. 그러면 자기 소신에 아니면 시민의 의견에 의해서 이런 정책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예. 부산시의가 집행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의적절하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다니거나 집행부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해요? 부산시를 말하는 부산시를 시장과 부산시가 집행부라고 네네. 보통 하거든요. 그 일부 의원이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거수기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청부 입법. 그리고 조례 재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뭐 한반이 뭐 비판과 지적만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이런 태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시의회 한 번씩 보시면 자료 준비나 아니면 답변 태도도 성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그러니까 부산시장과 부산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태도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견제 감시를 잘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1인 1보좌관제를 찬성할 수 있지만 1인 1보좌관이 되면 이거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입법 예고도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죠.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5일. 그리고 또 평일만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포함해서 5일만 입법 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자기가 최소한의 의무만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일 1보좌관은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직이 가장 또 문제가 됩니다. 많이 하죠. 구대의원을 보면 46명 중 이거는 작년 말입니다. 지금 한 명이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고요. 46명 중에서 23명 50%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수입의 평균이 약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고액은 연간 3억 5천만 원에 달하고요. 1억 이상인 겸직으로 활동비를 받는, 그러니까 의회 월정 수당 외에요. 1억 이상이 되는 의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겸직을 통해 벌어드는 수입이 더 많은 의원이 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의원의 겸직과 겸직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제한하는 제도와 의정활동비를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뭐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공감하기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1인 1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면 네네.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의원당 2명당 1명이 있는데 지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지원 인력이 있으니까 거의 1인당 1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근데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 개선점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해왔으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예. 지금까지 평가는 어떠냐, 예. 이런 것들 먼저 공개하고 1인 1보좌관제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1인 1보좌관 외에도 입법 재정 담당관 전문위원들이 시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비위가 있었고요. 이걸 시시하다가 나중에 언론에 터뜨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첫 임시회 때 명절 선물 가액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인상도 반대가 많았지만 인상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오히려 엑스포 유치 같은 거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같이
유치를 위해서 공무국에 출장을 많이 다녀놓았던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부산 지역은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상인들이. 근데 이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부산시가 내놓을 수 있도록 견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실은 문제고요. 그리고 시의회 사상 최초로 구대회 때 주민참여예산제로 제한된 사업을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심의 과정을 3-4번 거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론화나 아니면 적절한 설명 없이 전액을 삭감하는 이거는 이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시의회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으로 시민들의 좀 신뢰를 회복해야지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에 대해서 견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뭐 시민들하고 그렇다고 소통을 하느냐, 그럼 자신들이 또 겸직 문제가 있는데 좀 투명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단 2명당 1명 정도 보좌관 비슷하게 이제 꾸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가는 게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뭐 명절 선물 뭐 값 인상하고 의정활동비 인상하고 이런 것들 쉬쉬하면서 다 하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1인 1보좌관제 그리고 전문성 강화. 지금까지 좀 잘했으면은 해주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2개여가지고 빨리 다음 주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제요. 예, 얼마 전에 경찰청 앞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좀 이 수사를 촉구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경찰의 전세 사기 수사가 더딘 점을 지적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특히 임대인 윤모 씨의 경우 부산시 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도 지냈고요. 부산시 공공기관의 이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피해를 일으킨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건물은 8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은 총 370세대입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25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예요. 네, 건물주입니다. 근데 8채. 이분이 전에 이제 부산시 국장 하셨고 부구청장 하셨고 공공기관 이사장까지 했는데 전세 사기 가해자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피해 건물을 한번 보시면 불법 개조도 했고요. 이중 계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반환을 요구하는 이제 임차인들한테 연락을 차단했고요. 그리고 우연히 마주쳤는데도 아니라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년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다 전세 사기로 지목이 돼서 경찰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나 고위직이라서 괜찮다. 뭐 근저당이라는 거에서도 괜찮다라고 안심시켰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금정서, 연재서, 진서에 접수가 됐는데 뭐 어느 경찰서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연락이 안 된다면 전화기가 고장 났겠죠. 경찰에서 이런 답변을 들은 피해자들이 너무 이제 분통을 터뜨려서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청과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 이후에 경찰 이제 본청에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이 수사가 잘 될지 정말로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라 봐주지 않을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뭐 당연히 그 이유가 뭐 필요합니까? 예,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금액이 2조 3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추징한 게 1,6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해야지 이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정부가 구제도 선구제를 못 해준다고 한다면 이들이라도 빨리 조사해 이들한테 재산을 좀 몰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해자 지정 2,000명 넘었다고 하는데 이 외에 부산만의 문제나 사각지대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산만 특별히 유독 심한 경우가 피해 건물이 공동담보 즉 한 건물에 여러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다 보니 안 그래도 대부분 피해자들이 후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더욱 적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예 경매 자체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더욱더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안 좋으니까 경매도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건물 자체가 이제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특별법
개정안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 예. 그래서 부산 지역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공동담보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공동담보를 일괄 매입해달라든가 아니면 LH가 좀 매입해달라 아니면 캔코 부산 자산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 채권을 좀 매입해달라. 그리고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분할 상환 사실 피해 건물이 경공매가 끝나면 2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거든 남은 네네. 금액에 대해서. 예, 예. 근데 경공매가 한 건물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빨리 안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한 세대가 끝났다 해도 다른 세대가 경매 중이면 예. 이 끝난 세대도 분할 상환을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비어범 축제 영화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다는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도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비어범 축제가 열립니다. 많이들 와주시고요. 저희 샵 226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둘 둘려서 공짜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축제라고 보내주시면 축제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예, 자갈자짐의 18,474회 김예지였습니다.